안녕하세요. 차트 이야기의 준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후. 자, 오늘은 윗꼬리음봉 캔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형태적인 얘기 너무 많이 해서 뭐 1대1이다 1대2든 1대3으로 이루어진 형태만을 우리가 가장 이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 다음에 윗꼬리 음봉은 어떠냐면 기본적으로 매도신호입니다. 매도신호. 물론 아주 간혹 낮은 확률로 장대양봉 같은 게 나오긴 해서 뭐 매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혹시 뭐 그런 차트를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매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이 도대체 어디서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 대부분 모든 캔들들이 좀 그렇죠. 이런 단일 캔들 하나만 갖고서 매수를 하겠다, 매도를 하겠다, 그러기는 좀 힘들고요. 그죠? 힘들고, 어떤 경우가 나와요? 보통 이런 경우죠. 전고점이 있고, 이렇게 나왔을 때. 전고점이 있다고 해서, 이게 전고점이면, 뭐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꼬리를 돌파한 것처럼 보이는데, 또 돌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안 하는 게 좀 더 좋아요. 기본이 안 하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일단 이런 데서 뭐 내릴 캔들 같은 거 나와주고, 그런 상태에서 긴 윗골이 음봉거처럼 나오면 매도를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 이렇게 작은 캔들군으로 끝도 없이 내릴 때, 그런 데서 아무 데서는 상관없어요. 이런 자리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거 여기서도 충분히 여기서 매도 가능하고요. 여기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네. 매도 가능하고, 물론 이제 이기는 흐름도 상승을 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냐, 또 물론 하락을 하다가 던져서 만들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냐에 따라 얘기는 좀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구간을 만났을 때 기본적으로는 윗꼬리 음봉 뿐만 아니라 아랫꼬리 음봉도 마찬가지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매도를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 우리가 상승세 하락세를 정확하게 배운 게 아니라서 도대체 강한 하락세, 강한 상승세 어떤 건지 모르시지만, 일단 개념은 이래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작은 캔들로 45도 내리거나, 그죠? 전고점이나 또는 최고점에서 이전의 흐름과 함께 충분한 하락할 움직임이 보인다면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죠? 읽어볼까요? 자, 작은 캔들군으로 45도 기울기로 내려가고 있다면 이것은 아주 강한 하락세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런 자리에 나온다면 더 확실하다. 사실 이런 강한 하락세에서 나오는 매도 캔들들은 대충 매도를 해도 수익을 낼 수 있다. 만약에 전저점이나 최저점을 돌파하고 나오는 윗꼬리 음봉이 있다면 상승 조정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전저점을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고 하락을 하는데 윗꼬리 음봉이 나오는 경우죠. 이런 경우면 이제 아래꼬리 좀 밑더라도 윗꼬리 음봉이 나오는 게 내용이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 이거는 이제 전저점 기준으로 하는 건데, 전저점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1번 캔들보다는 2번 캔들 같은 경우, 무슨 얘기냐면 꼬리가 거의 없는 경우가 좀 더 주가 될 거예요. 윗꼬리 음봉이라 할지라도 전저점을 앞두고 윗꼬리 음봉이 있다 라는 거죠. 꼬리가 거의 없는 애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여전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전히. 근데 만약에 전저점을 만들고 뭔가 파동을 만든 상태에서 전저점을 돌파하는 윗꼬리 음봉이 있다, 꼬리가 거의 없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없는 경우, 이렇다 라고 하면 이런 하락 조정을 좀 더 주더라도 재상승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림이 그래요. 얘가 갖고 있는 이 윗꼬리 음봉의 특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특히 꼬리가 없는 애들. 자, 그 다음에 전저점이 있긴 있는데 좀 돌파를 하긴 했는데 깊게 돌파했어. 그런 상태에서 나오는 윗꼬리 음봉, 이런 애들 어떠냐면 조금 내리는 척 했다가도 다시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올렸다 한다 하더라도 여기 또 흐름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여기 전저점 돌파한 위치까지 갈 거냐, 갈 수도 있고 못 가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서 구성되는 캔들이 어떠냐, 또는 이전 흐름이 어떠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하락을 했다가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크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떤 흐름 끝에 나오는 아랫꼬리 음봉은, 아니 윗꼬리 음봉은 조금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뭐 더 떨어질지, 더 떨어졌다 다시 올릴지 할지는 흐름에 따라 다르고, 만약에 전저점을 몸통으로 돌파하거나 돌파한 지 얼마 안 돼서 나온 애들 있죠. 이런 애들. 돌파는 하긴 했어. 돌파는 했는데 돌파한 지 얼마 안 돼서 나온 애들은 좀 내려가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깊게 돌파 상태에 나온 이런 것들은 좀 내려갈 적 했다가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 돌릴지 더 내릴지는 이제는 흐름에 따라 또는 올리는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 얘기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윗꼬리 음봉에 관련된 내용이죠. 어쨌든 이거 하나만 갖고서 우리가 매도를 한다라고 보기 힘들죠. 항상 뭔가를 하려면 뒷받침되는 큰 흐름이 존재해야 윗꼬리 음봉에서도 매도를 했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네. 윗꼬리 음봉에 대한 특징들을 한번 말씀 좀 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 보면 매도 신호로서의 윗꼬리 음봉입니다. 매도를 했을 때 이제 수익을 안겨주는 그림을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는 제가 밑에다가 설명을 자세하게 좀 적어놨어요.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영상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적어놓긴 했는데 저도 이걸 차트를 뭐 외우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데 아마 영상하고 이렇게 제 카페에 올리는 거와 말은 똑같겠죠. 당연히 똑같겠지만 약간은 좀 달리 뭐 단어를 잘못 쓸 수도 있고 어쨌든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매도심으로서 가능한 거. 자, 첫 번째 종고점 만들고 뭐 내렸다가 뭐 이렇게 파동 만들고 나왔지만 여기 첫 번째 나온 이 1번 같은 윗꼬리 음봉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충분히 뭐 하락을 움직일 만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그래서 뭐 작은 캔들 이렇게 내리는 상황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급등하다 급락을 또 하죠. 급락을 하고 저가긴 하지만 저가를 이 음봉 하나가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는데 그 다음 캔들이 뭐였냐면 윗꼬리 양봉, 그 다음 두 번째 양봉도 윗꼬리 양봉이죠. 사실 이 윗꼬리 양봉도 첫 번째 건 괜찮은데 두 번째 건 너무 작아서 이 꼬리에 또 갇혀 있기도 하고 작아서 힘이 없어요. 하지만 고맙게도 윗꼬리 음봉이 나왔어요. 그럼 윗꼬리 음봉 갖고 우리가 매도를 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항상 뭔가 조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윗꼬리 음봉에서 만약에 매도를 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음봉 팽이 같은 게 필요해요. 음봉 팽이 같은 거 아니면 음봉 도지 같은 게 나오면 일단 매도 한번 해볼만 해요. 만약에 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단 내려갔다 올라야 되기 때문에 매도를 한 자리에 본절 당할 가능성이 높죠. 본절 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왜냐, 내려갔다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올리지 못하면 또 떨어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일단 매도 쳐야 되는 거예요. 무슨 가능성? 본절 당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 들면 진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셨나요? 어쨌든 이 윗꼬리 음봉 하나만 갖고 매도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특별히 위에서 어떤 파동을 만들고 내려온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하락하면 놓칩니다. 놓쳐서 올라가죠. 상승종을 주고 뭐 또 이렇게 되죠. 한 번 깨고 두 번 깨고 세 번 깨는 그런 자리에 뭐가 나오냐면 이 3번의 이 캔들이 뭐예요? 내릴 캔들입니다. 내릴 캔들의 기본이 뭐냐면 내렸다가 조정 줬다가 다시 재내리는 거죠. 이런 흐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윗꼬리 음봉 몸통이 좀 작긴 하죠. 음봉 팽이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개념 자체는 윗꼬리 음봉이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태만 갖고 매수를 하겠다 매도를 하겠다 하면 그러면 힘든 거예요. 어떤 거 제가 작은 데서 뭐 매수도 하기도 하고 매도도 하기도 막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서 나온 윗꼬리 음봉은 이게 거의 음봉 팽이처럼 보이지만 매도가 가능한 윗꼬리 음봉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데서 매도를 칠 수 있죠. 그러면 이번에서 만들었던 이 전저점 있죠. 전저점이 꼬리로만 돌파를 했는데 꼬리로만 돌파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나왔던 이 아래 꼬리 양봉, 얘가 매수 신호가 된다 치면 여기서 만약에 매도를 내가 했으면 매수 신호가 났기 때문에 상충되죠. 근데 이 매수 신호는 가장 좋은 게 어디서 나오는 게 가장 좋냐면 아시겠지만 전저점을 돌파하고 이런 자리 나오는 게 더 좋단 말이에요. 그래 좀 급하게
파동이 급하게 올라오는 게 우리가 아래꼬리 양봉으로서의 신호라고 볼 수 있죠. 매수 신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아래꼬리 양봉을 매수 신호로 볼 수 있느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얼마 전부터 누누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네가 신호라면 신호로서의 어떤 진가를 발휘해봐라 라는 거죠. 근데 얘가 매수 신호였다면 조정을 줘야죠. 줘야 돼요. 줘야 되는 이 최소 이만큼 정도 줘야 조정을 줬다고 할 수 있는 건데 못 주고 일격으로 키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매수 신호로서의 힘이 많이 딸리거나 허술 가능성이 높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음봉 확 떨어지고 내려오다가 이 또 저가를 갱신을 하죠. 저가를 갱신을 하고 중요한 게 여기서 매도를 쳤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아래권 양봉에서 매수 신호를 나타나서 매도를 쳤는데 상충이 되니까 내가 청산을 해야 되겠구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 매수 신호면 상승 조정 줘라. 못 보여줬죠. 못 보여줬기 때문에 아래권 양봉 매수 신호를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5번 같은 경우. 그러다가 저가를 또 갱신하고 원하면 문제는 얘예요. 올릴 캔들이 나오죠. 그죠? 올릴 캔들. 이 올릴 캔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올릴 캔들도 어떠냐면, 얘가 네가 매도 신호를 맞았으면 상승 조정을 줘라 라고 나왔어야 돼요. 그죠? 근데 얘기가 여기서의 상승 조정을 줘라 하고 여기서의 상승 조정을 줘라 하고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 캔들인데, 무슨 얘기냐면, 얘는 이 아랫꼬리 양봉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임이 거의 옆으로 기죠. 얘도 거의 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파동이면 파동을 만들고 내리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게 되면 상승 조정을 주는 것도 지극히 정상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 보세요. 한번 깼죠? 작지만 작은 파동이지만 한번 두 번째 깼죠? 세 번째 깨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약하지만 아랫꼬리 양봉 나왔고, 약하지만 올릴 캔들 나왔고, 더군다나 이번에는 파동 비슷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얘는 소파동이면 중파동 비슷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몇 번째? 한 번, 두 번, 세 번을 돌파하는 자리면은 상승 조정을 줄이는 게 지극히 정상이죠. 근데 이렇게 급등을 한다? 물론 얘는 지금 올라왔나 내려왔나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으면 이런 데서 청산하는 게 맞아요. 이런 데도 7번 같은 자리에서 만약에 청산을 못했는데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급등했더라, 그럼 내려왔을 때 얼추 어느 주면 이런 센터 정도까지 내려오면 청산에 이런 마음을 먹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센터까지 주지 않고 올라가더라,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매도를 쳤어.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뭔가 힘들을 만들고 여러가지 정황도 있었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더라?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급등하더라? 그럼 잘 모르겠으면 이런데 잘라고 나와야 되죠. 뭔가 다시 한번 기회를 두 번째 정도 줬을 때 청산하려고 봤더니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다시 올랐을 때 뭔가 이상하면 그때 잘라고 나오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수익을 얼마 못 보더라도. 이게 되셨나요, 이 차트? 제가 여러 가지 말을 좀 했는데, 궁금하신 게 있으면 다시 저희 카페에 오셔서 글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유튜브에다 댓글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거죠. 자, 그 다음 이 차트는 어떻게 보면 좀 정형적인 쭉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근데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박스를 쳐놨는데, 이 일본에 대한 박스를 쳐놓은 이유는 뭐냐면 얘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강한 하락세로 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45도 각도로 내려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긴 한데, 이 정도면 이상적인 모습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일단 각도로는 맞아요. 각도는 맞는데 뭐 때문에 좀 그러냐면, 여기 네모 박스 안에 흐름을 잘 보시면 이 몇 개의 큰 캔들 나왔다 갔다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양봉도 큰 캔들 있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꼬리들이 문제는 꼬리들이 너무 많이 달린다는 거예요. 꼬리들이 여기도 달리고 위아래 꼬리가 계속 달려요. 물론 꼬리가 여러 데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의 이 구간이 다른 구간에 비해 꼬리가 좀 많이 달리면서 큰 캔들도 많이 섞여 있으면서 내려오고 있다라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작은 캔들군으로 가는 게 좀 더 강한 하락세이다 보니까 좀 더 내리는 게 정상이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나온 윗꼬리음봉. 물론 이것도 윗꼬리음봉 볼 수 있죠. 여기서도 가능하고 여기서도 가능해요. 그래서 매도를 쳐도 되고 매도를 쳐도 돼요.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 선
이게 바로 전저점이거든요. 이 전저점을 그러니까 얼마 안 두고 윗꼬리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전저점을 앞뒀을 때 윗꼬리 음봉은 여전히 조금 더 하락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몸통을 돌파하거나 돌파한 지 얼마 안 된 애들, 돌파하지 않은 애들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아까 바로 봤던 거니까 좀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대신에 깊게 돌파하는 애들은 약간 조정 줄 수도 있지만 다시 올릴 수도 있고 다시 내릴 수도 있고,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다. 여기의 흐름과 이전의 큰 흐름이 어떤지에 따라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었죠. 어쨌든 전저점을 앞두고 나온 이런 위치에 나오는 애들은 여전히 좀 더 하락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매도를 해도 좀 무방하죠. 가장 매도를 할 수밖에, 그러니까 하는 게 좀 더 좋은 게, 근거가 되는 거는 작은 캔들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애들 때문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이런 자리가 나왔다라는 건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 번 깨고 두 번 깨고 세 번 깨는 자리가 나왔죠. 그러면 조정을 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 청산이 가능하다. 이런 자리 못했다라고 하면 이런 데서 매도 쳤으면, 그죠? 항상 우리가 진입을 하면 손절도 줘야겠죠. 어쨌든 이런 데까지 오면 보통 이제 본절로 옮겨 놓으니까 이런 자리까지 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기회를 줬을 때 이런 자리에서 청산을 줬습니다. 아직 이런 자리 좀 잡기 힘들 수도 있는데 뭐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어쨌든 내려가는 찰나에 어떤 게 나오냐면 여기 이 양봉이 나오죠. 갑자기 이제 급등하는 것처럼 보이는 양봉. 이 양봉이 나올 때는 매도를 쳤을 때 입장에서는 좋지 않았어요. 그죠?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양봉 하나만으로 우리가 청산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양봉이 났을 때 좋지 않으니까 청산 준비를 마음속으로 갖고 있을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애들이 이유 없이 올라갈 땐 또 끝도 없이 올라와요. 원래 올라가거나 또 내려갈 때는 이유 없이 올리거나 이유 없이 내릴 때는 좀 끝없이 상승하거나 끝도 없이 하락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만 상승 조정도 제대로 주지도 못하고 바로 내려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하는 걸, 여기서 그러니까 청산을 할 필요는 없고 대신에 뭐가 있냐면 한 번 깨고 두 번 깨고 세 번 깨는 그런 위치에 더군다나 이제 샛빌런 같은 게 나왔죠. 그랬으면 조심할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샛빌런 같은 게 정상적이라면 어차피 조정을 다시 줬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청산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자, 이 차트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차트 볼까요? 자, 그 다음